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대안이 뭐냐고요? 2편입니다. 제가 문재인 인터뷰 관련해서 전희경의 전 보좌관 윤주진의 페이스북 평을 올리면서 이 사람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윤주진의 페이스북입니다. 이 평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윤주진 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기에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올라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분은 문재인 정권이 존속하길 바라는 건 맞는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구치소 들어가는 거 면하기 위해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누명을 쓰고 구치소 들어가게 만드는 걸 협력했었던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무슨 죄가 있어서 구치소 갈 사안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구치소 들어가는 거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억울하게 구치소 보낸 거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미 2년 전에 우파 진영 내에서 이 소문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한 게 아니라 구문이에요, 구문.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널리. 그래서 우파 진영 내에선 윤주진을 상종 못할 사람으로 보는 분위기가 이미 상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영 옮기려고 문재인에게 아부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람 속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정인 첩자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했던 말은 취소하려고 했는데, 정보 주시는 분도 그렇고 뭐 들어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뭐 그 사람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살벌한, 좀 분노에 가득 찬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후에도.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여러 통로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다 분노예요. 이런 사람 싹을 잘라야 된다.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뭐 하여튼간. 그래도 제가 오해했기를 바라면서 알아본 건데 결과가 대세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한때는 제가 글 잘 쓴다고 좋아했던 한정석 씨, 윤주진 씨 등이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니 마음이 참으로 안 좋습니다. 근데 둘 다 연세대학교 남분이네요. 한정석 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고, 윤주진 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고려대학교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정미가 졸업한 학교잖아요. 쪽팔려요. 여러분이 제가 사람 까는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전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이야기가 영 안 좋은 거야. 여러 통로에서 얘기가 다 들어왔어요. 자동 교차 검증입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모르는 분들에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참 재주가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재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써서 그렇지.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재주 없는 사람만도 못한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황교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 사람 바른 방향 가는 것만 기대하기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확률에 대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막연한 게 현실입니다. 불투명합니다. 사실 뿌옇습니다. 대안이 뭔지는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안이 누구냐? 제시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국회의원 300명들은 이번에 5.18 건으로 자한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 빼고는 진짜 폐기 처분해야 될 인간들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대안 타령하는 사람들 꼭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내년 총선 문제죠. 내년 총선이 어떤 총선 룰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그래도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역구에서 가장 유력한 보수 우파 후보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당을 찍는 거죠.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당 중 마음에 드는 당을 고르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되도록이면 비례대표에서 안 뽑아주는 게 좋아요. 다만 그 보수 우파 후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구 후보요, 탄핵이 정당했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그런 사람 찍는 건 아닙니다. 현재 대안이 될 만한 정치 세력이 여러 당이 있는데 현재로선 가장 큰 곳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문제는 조원진이 당대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원진은 절대 중국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진짜 몇 겹으로 얽혀 있어요. 중국을 배신하면 중국에 있는 재산과 가족들 모두 희생당한다고 봐야 하는데, 애국당원들이 조원진에게 이걸 감수하라는 건 조원진에게도 가혹한 일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애국당에서 조원진이 축출되는 겁니다. 조원진도 좋고 나라에도 좋습니다. 조원진이 재산이 중국에 어딨냐 하는 분이 있는데, 조원진이 소유했던 회사 2개가 중국에서 청산되어 사라졌는데, 하나는 흡수돼서 사라지고 하나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회사 청산해서 없애는 거랍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 2개를 갖다 하나는 흡수되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사업체가 다 말도 안 되는 초고속 성장으로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부실한 투자가 이루어지던지, 하나는 다른 회사에 흡수되고 사라지고 이랬어요. 만약에 조원진이 이를 방치했다면 황당한 일이에요. 회사 임직원이 다들 일치단결해서 조원진 재산을 빼돌렸는데 조원진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국당 당원들 얘기 그대로 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원진의 재산이 중국에 남은 게 없다면 이 이야기 외에는 달리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도 허공으로 날리는 바보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조원진 보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조원진 지지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증거가 어딨냐 하는데 정황적 증거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적 증거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법원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경우는 정황적 증거가 이 정도 축적되면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조원진을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편드는 문재인한테 조원진 친중파인지 수사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수사 잘도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정황적 증거들이 축적되면 중국의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진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애들도 지금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원진 지지자들은 형사재판 수준의 확정적 증거들을 요구하는 식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원진 건은 중국 특무의 치밀성과 한국인들 이성적 사고력이 부족함이 아우러진 참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미국에서 심지어 중국 전문가로 저명한 고든창도 만나주지 않았을 정도였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대안이 될 만한 정치인을 한 명 꼽자면 도태우 변호사예요. 너무 범생이 같은 외모와 말투가 걸림돌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지지를 해줄 만한 사람이에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치인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불분명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쇼맨십도 좀 있고 그런데 좀 약간 정치인으로 갈지 안 갈지 약간 좀 불분명해요. 김정민 박사, 안정권 대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지 지켜봐야죠. 지금은 이제 한국의 미래의 향방이 이제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히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나라의 운명이 지금 진행될지 불분명해요. 기본적으로 올해 한반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이렇다 아니다. 제가 제 아는 의사한테 들어서 김정은이 여름철 가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벌써부터 엉터리 물러나라. 여름 시작했습니까? 한국은 좀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병으로 죽지 않아도 사실 죽을 건이 많아요. 제 정보에 따르면 죽을 위기를 한 3번은 넘기게 돼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김정은은 죽을 위기를 3번 넘기게 돼 있어요. 건강 문제가 하나고 나머지 2개 문제는 여러분이 대강 다 들으셔서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김정민 박사, 안정권 대표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정치 세력으로 규합하기는 좀 어려워요. 또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선 지금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분위기가 덜 무르익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갖다 지금부터 내세워라 하는 것도 지금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하고 총선 사이에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 변수도 대안들도 막 튀어나올 거예요. 자, 지금 다른 것보다 한국 원화와 터키 리라화가 세계 화폐들 중에서 최근 한 달에 가치 하락폭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하락폭이 크긴 커요. 이 두 가지 3대 화폐라고 해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한국 원화가 볼리바르화 대비 가치가 4.5% 하락했습니다. 볼리바르화는 휴지예요, 휴지. 근데 휴지보다 4.5%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게 공식 환율이고요. 시장에서 진짜 통용되는 진짜 환율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명목적으로 환율이 4.5% 하락했어요. 한국 원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힘든 데다가 호재는 없고 악재만 보이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일 큰 악재가 문재인이에요. 지금은 대안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갖다 몰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한국 원화, 터키 리라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와 모두 미국과 척을 지거나 미국 뒤통수를 치려는 나라들 화폐들이네요. 자, 여기에다 리디노미네이션 했다간 정말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진짜 친노들은 목숨 걸고 하세요. 만약 김경수 씨, 김경수 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다 목숨 걸세요. 이인영 원내대표 다 목숨 거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